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작품은 모죽지랑가라는 향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전 시가를 공부를 할 때는 이 갈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걸 늘 체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향가라고 신라시대에 창작된 고전 시가 작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향가는요, 이제 줄수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었는데요. 얘는 8줄짜리 향가이기 때문에 8구체 향가라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요. 모, 죽지랑 가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끊어 읽으면 돼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때 뭐가 이제 그리워하다 이런 말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워하다, 사모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죽지랑을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노래 가짜겠죠. 여러분 이게 모 죽지랑가라는 게 한문식 표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적어가 여기 들어가고 서술어가 앞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팔구체 향가고요. 죽지랑이 이제 죽고 나서 그를 추모하고 사랑했던 마음을 담은 향가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향가는요 되게 특이하게 이제 당시에 신라시대에 우리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향가는 한자를 빌려다가 향찰이라는 표기 방법으로 기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뭐냐면 향찰이라는 게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 맘대로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어순까지도.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게 좀 느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한자를 잘 모르니까 쌤이 한자로 예를 들어줘도 조금 잘 느낌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말을 표현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쌤이 그냥 대충 써볼게요. 이런 거 막 그 로마자 표기법 지키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자, 이렇게 쓴다 쳐봐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 밥 먹자 라고 우린 읽죠. 자, 우리는 영어 알파벳을 가지고 밥 먹자 라고 적어 놓으면은 그거를 소리내서 읽어보고 아, 얘가 나한테 지금 밥 먹자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뭐 미국, 영국, 호주 이런 혹은 또 전 세계 많겠죠. 즉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걸 읽고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우리는 글자만 갖다 쓴 거지 의미를 그들이 알게끔 전달한 게 아니잖아요. 향찰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향찰은요. 요런 느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글자 중에 달월자는 알죠? 얘가 여러분 뜻은 달이고요. 소리는 월자예요. 근데 이 월자를 가지고 와서 달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달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머리가 좀 약간 고장난 것 같은데 월드컵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 달 월자를 가지고 월드컵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월드컵의 월자를 이렇게 달월자로 쓰는 거예요. 아, 물론 지금 뒤에는 난리 났어요. 드하고 컵으로 끝나는 뭐 시작하는 한자가 없을 거 아니야. 그쵸? 한마디로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린 이걸 보고도 아, 월드컵 하고 의미가 통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향찰이라는 거는 한자를 그냥 빌려다가 쓰는 거지 한문 표기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향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드고라는 사람이 죽지랑이라는 자, 여러분 랑자로 끝나는 신라시대의 사람 뭐 느낌 오는 거 있어요? 그쵸? 화랑이에요. 화랑. 여러분 화랑 누군지 알아? 신라시대에 뭐 꽃미남 집단이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공부도 잘하는데 무예에도 뛰어나고 근데 잘생겼고 뭐 이런 그런 미소년 집단이라면서요. 그래서 이 화랑이라는 죽지랑을 이제 그리워하는 노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요 왜 한자로 안 적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향찰로 기록된 걸 나중에 이제 우리말로 한번 바꿔놓은 거죠. 근데 물론 현대어 버전은 아니에요. 그쵸? 중세 근대국어 버전인 거죠. 그쵸?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간봄 그림에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지나간 봄을 그리워함에 란 뜻인 거예요. 즉 지나간 봄은 이미 과거에 지나간 그 시간을 말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나간 봄을 왜 그리워하나 라고 봤더니 이때는 죽지랑과 함께였던 봄인 거예요. 죽지랑과 함께한 봄의 시간을 그리워함에. 자, 여러분 우리 시는 서정갈래인 걸 언제나 잊으면 안 돼요. 즉 화자는 그립다라고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지금 그리움을 느끼고 있구나. 모든 것이 울어시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울어시름이란 뜻이거든요. 울면서 씨름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즉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죽지랑의 죽음을 울면서 씨름, 즉 슬퍼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지랑에게 관심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더불어 이 모든 것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갖 자연물, 사물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자연물이나 사물 같은 것들은 감정을 원래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들도 죽지랑을 그리워하면서 울면서 씨름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건 나의 해석이지 그들의 감정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화자의 감정을 그런 자연물이나 사물에 이입한 거지 실제 그들의 감정은 아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감정이 이입된 대상을 문학에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러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건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냐면 내가 울면서 씨름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울면서 씨름해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화자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건 맞아. 그쵸? 화자의 어떤 해석과 화자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거지 실제 내가 그리워, 내가 슬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감정의 간접 제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실제 내가 말하고 있진 않고 다른 것을 빌려다 쓰고 있지만 내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어서 볼게요. 나토샤온이라 돼 있죠, 여러분.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이런 거야. 여러분, 여기 이 샤가 우리 옛날 말로 치면 주체 높임 선음할 어미예요. 따라서 아름다움을 나타낸 내가 아니라 나타내신 그가 되겠죠. 즉, 누구? 죽지랑이에요.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죽지랑이 즈이살쯤 디니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름살을 지니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약간 초월 해석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주름살은 뭐야? 즉 늙음을 표현하는 거겠죠. 아름다웠던 죽지랑이 이제 늙음을 지니고 눈 돌칠, 눈 깜빡할 이런 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순간에 이런 말이죠. 맛보옵디 지오리. 자, 만나 뵙기를 지오리라는 거는 바란다라는 거예요. 화자는 지금 무엇을 표현해요? 소망을 표현하는 거죠. 랑이요 라고 불렀죠, 여러분. 누구예요? 죽지랑이겠죠. 죽지랑이요 라고 불렀으니까 도노법이고요. 우리가 도노법은 영탄법에 속해 있습니다. 자, 죽지랑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울길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리다가 우리 친구들 이런 어휘 이제 알아놔야 돼요. 그리다는 그리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여울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여울은요, 여다가 기본형인데요. 여다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고전시가 어입니다. 살다, 지내다, 가다, 지나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살다랑 가다가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같은 단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때에 따라 살다 혹은 때에 따라 가다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즉 낭이요 죽지랑이요 그리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뭐냐면 이게 마음이에요. 반치음, 미음 이렇게 이게 현대국어로 치면은 마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놓읍시다. 즉 나의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니는 길 이런 말인 거예요. 내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니는 길에 다복숙 마을에 잘밤 이시리.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복이 다복숙을 말하는 건데 이게 어떤 풀 이름이에요. 다복숙이라는 거는 사람이 약간 인적이 드문 곳에 많이 있었던 풀이다라고 해요. 제가 필기 강복이 있어서 줄이 똑바로 그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다복숙은요. 인적이 드문 곳에 많이 폈던 약간 우리나라 약간 야생초 느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 많이 폈냐면 무덤가에 많이 펴있던 그런 풀이에요. 자, 여러분 무덤가가 나오면 늘 다복숙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만복사 저포기 같은 것도 보면은 남자가 귀신 여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연애를 3일 정도 하거든요. 그때 여자를 따라가는데 여자 집이 다복숲이 우거져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보통 다복숙이 우거진 곳 하면은 아 무덤가야? 이 사람 죽었어?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고전시가나 고전문학은. 즉 다복숙 마을은 이런 다복숙이 우거진 마을이라고 해서 실제로 자, 여러분 이건 해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복숙 마을은 실제 죽지랑의 마을에
진짜 그냥 그 풀이 많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죽지랑의 무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곳에 잘밤 있으리,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잘밤이 있을 것이다. 이러와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즉, 두 가지가 뭐냐면요. 있으리를 의지로 해석할 때랑 있으리를 서리법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즉, 죽지랑이 죽었으니까 내가 그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리법이라기보다 그냥 의문이라고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의문. 그쵸?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왜냐면 죽지랑은 죽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슬픔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안타까움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위에는 있으리라는 거는 내가 꼭 100점 맞으리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의지인 거죠. 한마디로 재회에 대한 어떤 확신과 소망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라는 불교 사회잖아요. 그쵸? 근데 불교는 여러분 이것도 우리 배경 지식으로 알아놓을까요? 신라는 불교가 중심이었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거는 윤회가 있어요. 윤회라는 게 불교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3번의 삶이 있다라고 해요. 3생. 그래서 우리가 조전문학에서도 3번 살고 혹은 뭐 전생 있고 이런 거 다 불교적 가치관인 거예요. 3생은 내가 전생, 그리고 현생,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내생 이렇게 3가지의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 3번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에 대해서 해석이 2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8줄짜리 짧은 향가인데 우리 친구들이 쉽지만은 않죠. 왜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친구들이 좀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이 객관적 상관물이나 여기 있는 이 다복숙 파이 이런 부분은 파트는 좀 잘 봐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불교의 어떤 사상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쵸? 이 향찰이라는 게 과연 뭔지 이런 것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